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된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를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출시가 되자마자 G마켓에서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어요. 사실 바로 얼마 전에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를 구매해서 리뷰했는데요. 울트라라는 이름답게 대부분 고스펙을 넣었지만 LTE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LTE를 지원하는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가 곧바로 출시되어서 눈물을 머금고 중복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미니 울트라와 미니 프로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조금씩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언박싱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전에 울트라보다 박스 디자인이 좀 더 조신한 것 같네요. 구성품은 본체와 케이블 그리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20W 충전기인데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본체가 이제부터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충전기는 20W짜리만 넣어준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설명서는 간단 설명서지만 나름 한글도 포함되어 있고요. 태블릿 본체는 부직포 커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마감이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네요. 손에 착 달라붙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앞면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한글 설명도 붙어 있네요. 근데 안쪽에 붙어 나오는 보호 필름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반사율도 너무 심해서 거울처럼 다 비쳐 보이고 촉감도 고무 장판 마냥 쩍쩍 달라붙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도 똑같은 저가 필름이 붙어 있었는데 AR 필름을 새로 사서 붙이니까 디스플레이 느낌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반사율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죠. 촉감과 내구성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좀 쓰다가 나중에 새로운 필름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앞면의 베젤을 전작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앞면만 보면 거의 똑같은 기기처럼 보이고요. 미니 울트라는 조금씩 베젤이 더 얇아서 고급감이 느껴지고 사이즈도 8.8인치라서 8.4인치의 미니 프로 시리즈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 기기는 고성능의 70 미니 울트라보다는 같은 레벨이고 한 세대 전인 60 미니 프로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프레임의 완성도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일단 두께가 좀 더 얇아져서 7.4mm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같은 경우는 7.9mm였어서 0.5mm가 줄었습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다가왔던 건 무게였는데요. 기존 모델이 330g이 넘어서 묵직하게 느껴졌는데 20g 정도를 감량해서 315g 정도로 이제 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본체의 옆쪽에는 방향키와 전원 버튼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유심과 SD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USB-C 타입 단자와 스피커, 마이크 구멍이 있습니다. 전작은 USB-C 타입 단자가 이상하게 위쪽에 달려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색했는데 이제야 정상화되었네요. 다만 USB 단자의 위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된 거는 좀 보기 불편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 사이드에는 아무것도 없이 휑하게 비워 놓았네요. 스피커가 아래에만 2개 장착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 태블릿을 가로로 들었을 때 스피커가 오른쪽에만 위치해서 소리가 오른쪽으로만 나온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이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밑으로 내리면 한글이 있습니다. 따로 한글화 작업이 필요 없이 한글로 바로 쓸 수 있는 게 이 얼두큐브 글로벌판의 장점이죠. 다만 줄맞춤이나 번역 상태는 조금 아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AP로는 디멘시티 MT8791이 들어갔는데요. 드디어 헬리오 G99를 벗어났습니다. 이건 미디어텍 900T라고도 불리는 모델로 2021년 TSMC의 6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헬리오 G99보다 한 단계 높은 성능을 자랑해요. 킥벤치 6로 점수를 테스트해보니까 싱글코어 889점, 멀티코어 2323점으로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보다는 확실히 높았고 와이파이 전용으로 출시된 형제 모델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보다는 살짝 낮았습니다. 물론 미니 울트라보다는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디스플레이는 8.4인치의 IPS 디스플레이에 해상도는 FHD 플러스 1200곱하기192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 주사율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9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까지는 60Hz였는데 한 단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350니트에서 450니트로 더 밝아졌습니다.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가운데가 기존 제품인 60 미니 프로인데 70 미니 울트라도 그렇고 70 미니 프로도 확실히 밝아진 게 눈에 보여요. 정말 전작에서 아쉬웠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어요. 다만 용량은 128GB라서 작은 용량이 살짝 아쉽습니다만 최신 UFS 3.1 규격으로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지원하는 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얼두큐브 공홈에 가니까 저장 용량이 250GB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얘네가 판매자의 요청에 맞춰서 스펙을 조금씩 조절해서 납품하는 것 같으니 구매하실 때 세부 스펙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모델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면 SD카드 슬롯도 있어서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부가 센서로 GPS랑 지자계 센서도 빠짐없이 탑재하고 있어서 차에 두고 내비게이션 머신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6050mAh로 평범한 수준이지만 이제부터 34W PD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보다 고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태블릿에 20W 충전은 너무 느려서 답답했는데 33W로 빨라져서 빠르게 충전하고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카메라는 1300만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인데 이건 그냥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듀얼 카메라처럼 달아놨지만 아래 거는 LED 플래시입니다. 이거는 미니 울트라의 디자인을 따라한 것 같네요. 스피커는 하단에 듀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가로로 놓고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본다면 한쪽으로만 소리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스피커의 성능은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얼드큐브 OS 4.1L인데요. 울트라는 안드로이드 14 기반인데 오히려 하위 기종의 버전이 더 높네요. 제조사 얼드큐브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판올림을 언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최신의 OS를 탑재한 건 분명한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얼드큐브 OS는 별로 차이가 많지 않은 안드로이드 순정의 느낌입니다. 너무 개발자가 신경 안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해상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와이드바이넬 1을 만족해서 풀 HD로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기의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LTE와 8인치의 조합입니다. 미니 태블릿으로 불리는 8인치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LTE 셀룰러와의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미니 태블릿 중에서 셀룰러를 지원하는 건 아이패드 미니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거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패드 미니는 태블릿 요금제로 데이터 통신만 가능해서 문자나 전화는 안 되는데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인 이 아이플레이 시리즈는 일반 스마트폰 유심을 넣었어도 바로 스마트폰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으며 화면 큰 스마트폰처럼 쓰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갤럭시 폴드를 펼쳐놓고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전작 대비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작인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와 비교했을 때 AP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화면 주사율도 90Hz로 올랐으며 화면 밝기도도 밝아지고 두께는 더 얇아지고 배터리 충전 속도는 상향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 시리즈를 쓰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기변을 하셔도 될 정도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글로벌 모델이란 점입니다. 해외 기기이지만 글로벌 롬으로 한글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한글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구글 서비스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산 태블릿은 가끔 저렴한 중국 내수용을 구매하면 한글화도 따로 해야 하고 구글 서비스가 갑자기 막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는 애당초 글로벌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점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생체 인증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이 없고 핀 번호나 패턴 인식만 가능합니다. 근데 전작인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에는 얼굴 인식이 생겼었거든요. 이번엔 그것조차 삭제되었어요. 집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쓰려면 화면 잠금을 걸어놔야 하고 빠르게 잠금을 해제하려면 생체 인식이 있어야 편한데 실사용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용 펜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가형에는 보통 전용 펜이 없긴 하지만 미니 태블릿에도 가끔 펜이 필요할 일이 꼭 생깁니다. PDF를 보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칠 때도 그렇고 학습용으로 태블릿을 활용할 때에도 펜을 자주 쓸 수밖에 없는데 저가형 모듈이라도 펜을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단점은 불안한 기술 지원입니다. 월드큐브는 저가형 태블릿을 생산하는 회사여서 중국에서도 샤오미나 레노버 같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올림이나 버그 수정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요. 요새 애플이나 삼성 같은 선도 기업들은 최소 3에서 5년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월드큐브 아이플레이 시리즈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의 연한이 닿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기술 지원이 먼저 종료되어서 오래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부터 월드큐브사의 제품들을 써왔는데 70 시리즈에서 이제 상당히 노하우가 쌓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음이 들리던 장난감 같던 마감도 이제는 꽤 괜찮아진 것 같고 성능도 일반적인 용도에 충분할 정도로 상향 평준화되었어요. 보통 미니 태블릿에는 가혹한 작업을 실행하지 않는 경향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도 충분한 성능이죠. 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밝기나 주사율이라든지 충전 속도 같은 주요 스펙들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제품은 8인치 미니 태블릿과 LTE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꼭 저렴한 알뜰폰 하나 개통해서 유심 넣어서 쓰시길 추천드려요. 요새는 월 1,000원보다 더 싼 요금제도 있더라고요. 셀룰러뿐 아니라 GPS랑 지자개 센서도 있으니 차에 두고 내비로도 쓸 수 있고요. 그냥 가방에 넣어두고 상시 휴대하면서 이북을 읽는 용도나 간단하게 영상을 감상하는 PMP처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가격이 20만원대로 꽤 비싼 편입니다. 출시 초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전에 10만원 초반대였던 얼드큐브 아이플레이 시리즈의 가성비를 경험한 분들은 이게 맞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AP가 어쨌든 구형의 AP라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려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성능이 필요한 A급 게임을 즐기려면 10만원 정도 가격을 더 투자해 제가 얼마 전 리뷰한 아이플레이 70 울트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드큐브 아이플레이 시리즈는 가성비를 보고 쓰는 제품이라서 완성도보다는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를 먼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고 적절한 활용성을 갖는 미니 태블릿을 찾는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